네, 강프로입니다. 자, 알테오전 보겠습니다. 자, 일단 30만 8천 원에 끝났습니다. 3% 떨어졌고요. 오늘 시장은 반등을 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렸죠.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악의 국면을 지나왔어요. 그런 가운데 알테오젠도 최악의 국면을 지나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시장 대비해서 월등히 강한 시세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45만 원부터 30만 원을 이탈하는 그런 부분까지 있었지만 물론 여기에서는 소송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어요. 물론 여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박순재 대표 인터뷰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릴 거고,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를 지금 오늘 드리는 이야기에서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 이걸 보셔야 되는데, 주식시장은 선반영한다. 뭐를? 실적이 좋아지는 것보다 주가가 올라가는 게 훨씬 더 빠르다. 그렇죠? 자, 그럼 이걸 보자고. 여기서 왜 빠졌을까요? 소송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물론 다들 이걸 뭐 소송이 안 나오면 좋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보실 게 아니라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소송이 나오더라도 주가 반영은 끝났다. 그리고 박순재 대표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할로자임과의 소송을 할 경우에도 이길 확률이 100%다. 확신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거는 알테오젠 대표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기보다 저도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머크의 CEO가 변호사 출신이에요. 그러면 머크의 CEO, 그렇죠? 머크가 어떤 회사입니까? 빅파마예요. 세계에서 제약사로는 손에 꼽히는 매출을 기록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왜 머크가 알테오젠하고 계약을 했을까요? 특허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ALT 비포의 특허 기간은 2042년인가 43년 정도 됩니다. 한 20년 정도가 남았어요. 그러면 이 목적하고, 그쵸? 머크의 목적, 즉 머크의 목적은 키투루다의 특허 기간을 늘리기 위함인데 제형을 변경하면서 키투루다의 특허를 늘리기 위한 조건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테오젠을 선택한 거지 할로자임을 선택하지 않았었던 건 이 특허 기간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알테오젠 걸 쓰다 보니까, 즉 알테오젠의 ALT 비포를 이용해서 키투루다이스C를 만들어 보니까 실제 생존율이 훨씬 더 늘어난 거죠. 근데 기존의 IV 제형이라고 하죠. 정맥주사 제형. 이거는 놓는데, 그쵸? 투약하는데도 뭐 5시간, 6시간씩 걸립니다. 무슨 얘기냐? 수액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 피하 주사 지방 제형, SC 제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주사 딱 놓고 끝입니다. 5분이면 끝나요. 그쵸? 우리가 그냥 감기 주사 맞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쵸? 몸살이 나서 그냥 가가지고 뭐 주사 한 방 놔주세요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생존율이 더 늘어나는 효과까지 있었다. 그러면 머크에서 원하는 건 뭐였었냐면, 제형을 변경을 하면서 특허 기간 늘리고 지금 현재 효과를 유지하기만 하더라도 오케이였는데, 이게 아니라 이거보다 훨씬 더 좋아진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머크와의 이야기를 봤을 때 뭐가 나왔냐면, 조금 장기 차트를 봐야 되는데 이때부터 SC 제형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알테오젠과의 무언가 하는 뭐 루머 비슷하게 돈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 계약한 건 여기입니다. 24년도 들어서. 자, 근데 기존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하고도 계약하자 이게 아니라 그냥 독점 계약으로 맺어버린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요? 지금 딱 봤을 때 머크의 목적이 너무 분명하다. 특허 기간을 늘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다. 그런 과정에서 시장도 안 좋았고 주가가 내리는 데는 시장이 내려서 내리는 것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같이 작용을 한 거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소송 관련된. 자, 주가는 프리미엄을 받고 움직여요. 아직까지 알테오젠은 적자죠. 근데 알테오젠이 흑자로 전하는 건 25년 말경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 누차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적자라서 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적자 구간에 있을 때, 특히나 기술 성장 기업들은 적자 구간에 있을 때 주가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면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예요.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 근데 이게 쓰잘데기 없는 기대감이 아니라 계약이 나왔네. 어디랑? 빅파마랑. 믿을 만한 그 내용이죠. 그리고 오피셜하게 머크에서도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알테오젠이 뭐 이걸 가지고 뭐 거짓말할 수 있는 거리 자체가 없죠. 근데 지금 앞으로 흑자 전환을 할 거니까 흑자 전환하는 것에 맞춰서 주가가 더 빨리 올라가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45만 원까지 올라간 겁니다. 이 가격대가 어디예요? 시가총액 따지면 25조 정도 돼요. 머크에서 들어오는 로열티 수입, 그쵸? 이런 부분들 판매량에 따라서 받는 로열티 수익까지 포함한다면 연간 1조 원 정도거든요. 한 번 기술 수출로 끝, 이게 아니라 꾸준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머크에서 키투루다를 판매하는 것만큼. 그쵸? 그 비율을 나눠서 들어오겠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머크는 키투루다가 주력입니다. 키투루다는 면역 항암제, 3세대 항암제 중에 핵심이에요. 그쵸? 자가 면역을 높여서
암을 치료하는 이런 게 핵심인데 이걸 더 늘릴 수 있는 그쵸 유일한 방법이 제형 변경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더 편하고 효과도 더 좋아졌으니까. 그러면 머크의 목적을 달성을 했죠. 그래서 머크에서 할로자임에 먼저 걸었습니다. 이거 취소. 그쵸? 왜? 할로자임에서 걸기 전에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어떤 그 인터뷰 내용이 있었나 그 부분을 한번 볼게요. 자, 내용 보시면 박순재 대표 인터뷰 실제 한 내용이고요. 뭐 큰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SC 제형, 변형 플랫폼 기술로 로열티 대박, 연간 1조 원 정도 되니까 그리고 공장 건립, 차세대 플랫폼을 도입하겠다. 그리고 할로자임과 특허 전쟁 승리 확신, 수년 전부터 데이터를 확보해서 대비하고 있었다. 이런 내용인데 요거 일단 맞다 틀리다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판단하지 말자고요. 왜 그러냐면 주가가 이미 빠졌으니까 소송이 나올 것을 주가는 반영을 했으니까 그리고 시장도 너무 안 좋죠. 시장으로 인해서 주가가 찍혀 눌릴 만한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요 내용에 대한 내용이 다음 페이지부터 나오는데 내년부터 5년간 매년 기술 수출 2건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그래서 ALT-B4를 키트루다 있으실 뿐만 아니라 ADC 쪽으로 확대되는 부분도 성공을 했죠. 그렇죠? 그게 11월 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승세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소송권과 시장이 폭락하는 상황이 또 발생한 거죠. 자, 인터뷰에서 글로벌 톱 다국적 제약사 5곳, 6곳과 물질 이전 계약을 맺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다. 지금 다국적 제약사, 즉 빅파마죠. 5곳에서 6곳과 물질 이전 계약. 이게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기대를 더해도 된다. 근데 확보되어 있는 건 25조에서 30조다. 무슨 얘기냐? 지금 25조까지 올라가려면 45만 원 회복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머크에서 자금이 들어와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ADC, SC 쪽으로 나오고 있다고 4천억 원의 기술 수출 발표를 11월 달에 했습니다. 이건 추가되지 않은 거예요. 45만 원까지 올라가는 이 25배의 그 PER을 적용했을 때의 상황은 이미 우리가 보고 왔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빠지더라도 실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이 있다. 언제? 내년에. 그러면 주가 빠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올라옵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내용이 있다고 박순재 대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 1위 매출 의약품인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의 피하 주사 지방, 그쵸? SC 제형 임상 성공을 발판으로 이 키트루다 SC죠. 쭉 보시면 향후 5년간 10건의 기술 수출을 통해 기존 실적 대비 2배 이상의 성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45만 원 곱하기 2 하면 됩니다. 박순재 대표 이야기 말대로라면 물론 이게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가나요? 아니에요. 이거 내용 한번 보세요. 머커와의 계약건이 여기서 터졌거든요. 근데 이미 주가는 이쪽 구가 23년 9월, 10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쉴 만큼 쉬고 6개월 정도 쉬고 다시 올라간 겁니다. 추가 상승이 나온 거예요. 저는 여기서부터 매매를 하기 시작했고, 근데 제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사고 팔고를 뭐 엄청나게 많이 한 게 아니라 시작점, 매도, 시작점, 매도 이런 식으로 진행한 겁니다. 마지막까지는 시장이 너무 안 좋은데 가파른 구간은 있었기 때문에 이쪽 구간에서는 제가 매매를 못했지만 여기서 나온 부분은 딱 하나예요. 또 그렇죠? 이 부분이 또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일본 다이이치 산쿄, 미국 머크 등 글로벌 대형 제약사의 총 5건 7조 원 이상의 기술 수출을 성사시켰다. 이게 ADC SC 쪽입니다. 지금 4천억 정도의 초기 계약을 성공을 시켰고요. 이런 부분들은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아직 적용하지 않은 거죠. 근데 왜 빠졌어요? 할로자임과의 소송에 대한 주가 반영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뭡니까? 소송을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 이런 부분이고 뭐 그 뒤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 요거는 제가 앞서서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꾸준하게 드려왔었던 내용을 인터뷰에서 실제화 시킨 거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면 실제 25년과 26년에 대한 경영계획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가 아는 내용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봐야 될 건 자금이 생겼으니까 회사 인수합병에 대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아직까지 실적 반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선반영 측면에서의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고 그게 지금 가격 확인 이후의 상황이라면 충분히 매수하는 구간이 있다. 이거를 똑같이 실행한 쪽이 어딥니까? 형인우 대표예요. 형인우 대표. 그렇죠? 왜? 여기 내려가는 구간에서 매수를 했거든요. 그 사람도 비상계엄이 터질 줄 몰랐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샀겠죠. 근데 왜 사기 시작했느냐? 8월 달에 가지고 있던 물량 5.1인가 2%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알테오젠 지분에. 그러면 이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서 반대 매매를 당했습니다. 여기 내려오면서
내려오면서 이때 모든 종목군들이 다 빠졌거든요.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온다는 그런 이슈 하나 때문에. 근데 실제 미국의 경기 침체도 오지 않았고 다른 종목군들은 다 박살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오만 꾸준하게 살려왔었어요. 이런 살려오는 과정이 한 달, 두 달, 세 달 있고 나서 트럼프 당선하고 그리고 뭐 소송이나 한국 시장 너무 안 좋았고 비상계엄까지 이런 상황이 온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형인호 대표가 비상계엄을 먼저 알았다면 여기서 살 리가 없었겠죠. 그 다음에 샀겠지. 그쵸? 모르더라도 가격 반영이 끝나면 주가가 등락은 있어도 저가는 지켜준다는 겁니다. 왜? 주도주니까. 그리고 여기서 매도한 거는 시장에 대한 부분 때문에 다른 종목이 낮아지면서 담보를 맞추기 위해서 매도가 나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번 폭락 구간에 다시 매수하게 된 거고, 그리고 형인호 대표 같은 경우에도 과거부터 투자를 했지만 지금까지 보유하고 추가적으로 매입을 하면서 5% 이상 지분 공시를 또 한 이유가 왜 그럴까요? 성장에 대한 부분을 앞세워서 주가가 움직인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매매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렇게 다른 영상에서 꾸준하게 이야기를 해왔었던 거고요. 그리고 실제 박순재 대표 인터뷰에서도 이야기를 하니까 뭐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내용으로 당연히 바라볼 수밖에 없고 최소한의 시장 안정화만 되면 되고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타점을 잡고 가격 확인을 해야 되는 건지 여기 소통방에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알테오젠을 포함해서 리가캠바이오, 유한양행을 어저께 매수를 다 끝냈고요.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보시면 시장은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다. 어제 바이오 강세, 오늘은 화장품 조선 강세, 주도주 변화 없는 상황이다. 한국 시장은 미국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 금리는 한국 시장에 좋게 움직이고 있다. 그쵸? 지금 미국은 금리가 4.5%까지 다시 올랐다가 낮아지고 있어요. 이 채권 금리를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채권 금리는 기준 금리에 연동하지만 등락을 하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약간 조금 그 불안한 그 금리 움직임을 보였었던 부분을 재무장관 인선이 되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도 제가 그동안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한국 시장에서 비상계엄을 거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최소한의 안정 구간에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종목들 간의 폭락이 나온 구간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고 여기서 가장 강하게 올라가고 가장 빠르게 올라가는 종목이 주도주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이야기를 드렸어요. 가장 중요한 거 투매는 동참하면 안 된다. 12월 6일 날 얘기예요. 그리고 반등 확인 후에 매매가 필요하다. 반등 확인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유한양행, 알테오젠, 리가캠바이오 매수 구간이 만들어진 거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 제가 실시간으로 다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요.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요. 제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까지 성과를 낼 수 있는지 그 실제 성과에 대한 부분은 자, 내용 보시면 리가캠바이오도 어때요? 상승하는 구간별로 매매를 했을 때 꾸준하게 상승하는 구간 있죠? 그리고 지금 알테오젠을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내용 보시면 어때요? 상승하는 구간 꾸준하게 매매를 했을 때 30%대 수익 구간 만들어내고 자, 그리고 뭐 이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비트코인이 등락이 심하죠. 비트코인 시세를 보면서 거래할 수 있는 종목 우리기술 투자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쪽 구간에서 그쵸? 13% 16% 내려오면 그쵸? 이 정도의 수익 구간을 비트코인 시세를 보더라도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어떻게 된 거죠 이거? 실제 그쵸? 실제 신고가 구간 즉 주도주를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거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소통방에서 하나하나 빠짐없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다 무료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모두 무료 입장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내용은요. 알테오젠에 대한 가격 단기 보유 전략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전환 시킬 것인지 그 내용이고 2주 안에 수익 전환 시키려면 당연히 가격 중요하겠죠. 그리고 가격에 대해서 알아야 주도주의 판단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도 제가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010-8713-1916으로 알테오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두 가지 내용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제 시장 회복 구간에 있고요. 미국에서 금리도 안정 구간에 있기 때문에 어려운 구간을 좀 지나갔습니다. 근데 등락 구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니까 소통방 들어와서 실시간으로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고 같이 매매하면 되고 그리고 다 무료로 다 하고 있습니다. 돈 안 받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릴 건
연말 지나고 나서 연초에는 중소형주가 강세 구간이 옵니다. 그때 어떤 종목을 하는지에 따라서 상황이 좀 많이 바뀔 거예요.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